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병원비는 진짜로 공짜인가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는 무상의료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나다는 아마 유럽이랑 미국의 중간 정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면이 많은데, 특히나 이 의료제도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무상의료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도 표면적으로는 무상의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거기는 또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거기는 무상의료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그 헬스케어 시장이 사기업화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여러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캐나다는 미국과 그런 유럽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캐나다에서 병원비는 진짜로 모두 다 공짜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정말 병원비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but이 있죠. but.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 병원비 공짜라는 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병원비가 모든 의료비가 아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번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한번 사례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한 경우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런 감기가 걸린 그런 이제 가벼운 병일 경우에는 동네 이제 의사를 보게 되는데, 패밀리 닥터가 있는 사람은 패밀리 닥터를 보게 되고, 아니면은 그냥 워크인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국식의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워크인 클리닉을, 사실 이민자들은 워크인 클리닉을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면은 딱히 이렇게 패밀리 닥터를 주로 하던 사람들이 없고, 뭐 그냥 적당히 아플 때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워크인 클리닉을 가는 경우를 좀 더 많이 봤거든요. 저도 사실 뭐 그렇고요. 뭐 워크인 클리닉 같은 곳에 여러 번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약간 이제 패밀리 닥터처럼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 워크인 클리닉에 가면은 이제 헬스 카드를 이제 처음에 접수를 할 때 보여줍니다. 그럼 헬스 카드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헬스 카드 넘버를 기록을 하고 뭐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의사가 들어오라 그러면은 이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뭐 특별히 심한 감기가 아니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뭐 잘 먹고 잘 쉬고 뭐 이러고 나서는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진찰을 다 받고 나올 때 이제 그냥 나오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의사 그 진료는 무상의료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정말로 헬스카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찰 받고 그냥 나오면 이제 집에 갈 수가 있는 경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경우로 감기가 걸렸는데 염증 같은 게 수반이 돼서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캐나다에서는 주사를 놓는 경우가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감기 걸리거나 염증 났을 때 주사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그 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주사를 맞는 걸 보지는 못했고, 뭐 독감 예방 주사나 이런 거는 또 뭐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일반 이제 워킹 클리닉 가서 주사를 처방받는 경우는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똑같은 이제 경우로 이제 그 워킹 클리닉에 가서 제가 헬스 카드를 보여주고 의사를 만납니다. 그럼 의사가 이제 목 안도 보고 뭐 귀도 보고 해가지고서는 그 염증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보고, 염증이 있고 아무래도 좀 항생제를 먹어야 될 것 같다, 안티바이오틱을 먹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그 처방전을 줍니다. 그러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걸 들고 옆에 있는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사야 되는데, 이 약값은 무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병원비가 공짜냐고 했을 때 병원비는 공짜인데 약값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값이 한국보다 많이 비쌉니다. 한국은 아마 약값도 일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국가의료보험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값이 만약에 안티바이오틱, 그러니까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뭐 3만원, 4만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보다 상당히 비싸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직장에서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의료보험제도 사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80%가 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100%가 커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버가 돼서 사실 약값에 대한 그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80% 제가 지금 현재 저의 회사에서는 80%가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80%라고 해도 80%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40불에 80%면은 8불을 내야 되거든요. 8불이면 한국 돈으로 뭐 8,000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 그 나라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돼서 약값 드는 게 한 뭐 5,000원, 8,000원 이렇게 들지 않나요? 그래서 또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싸지 않은 면이 또 있습니다. 이 약값은 한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이 비싼 편이고, 아마 제도의 차이상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약값도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료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의료보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보험 시스템은, 그런 그 개인 의료보험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네요. 가령 이제 제가 약값을 청구를 이제 보험회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100불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몇십 불 정도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80%든 100%든 본인의 그 플랜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처음에 디덕터블이라고 뭐 30불, 40불, 50불 이 부분은 커버가 안 되고, 본인이 내고 그것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보험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부 다 따지고 보면은 약값으로 지출하는 돈은 한국보다,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보다 크게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약값이 참 싼 편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경우를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령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기부스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령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다리가 금이 가가지고서는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면은, 이제 응급실에 갈 때 또 이제 헬스카드를 들고 와서 헬스카드 보여줍니다. 헬스카드 보여주고 이제 접수를 하고, 아무래도 응급실이니까 좀 대기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운 좋으면은 몇 시간, 운 나쁘면은 뭐 3-4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의사를 보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이 일반적인 그 기부스라고 하죠. 여기서는 캐스트라 그러는데, 그 기부스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과정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거 치료를 다 받고 나올 때 그냥 접수처에 가지 않아도 되고, 뭐 아무것도 주는 서류도 없고, 그냥 다 치료를 받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100% 다 이제 공짜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짜고요.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 다리에 금이 가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사실 200불이 들었어요. 근데 왜 200불이 들었냐면은, 이 다리에 하는 기본적인 이 기부스 캐스트는 공짜입니다. 이렇게 두껍게 석고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옵션을 거기서 제시한 게 뭐냐면은, 에어 캐스트라고, 이렇게 약간 신발처럼 벗었다가 신었다 벗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200불을 내고 저희가 그걸 사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훨씬 편하잖아요. 왜냐면 이 기부스를 하게 되면은 거동도 많이 불편하고, 뭐 잘 때도 그걸 하고 자야 되고, 씻기도 힘들고 이런데, 에어캐스트라는 걸 하면은 신발처럼 신었다 벗었다 하는 거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옵션이 주어지면은 대부분 이제 그 에어캐스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이제 200불을 쓰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네 번째 경우에는 이번엔 이빨, 그러니까 이에 관련된 비용이 있거든요. 이게 참, 이에 관련된 비용은 좀 약간 저도 좀 황당하게 생각을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정말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치료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 이빨에 대해서는 나라의 그 무상의료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약값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회사에서 받는 그런 개인 보험이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것도 100% 커버되는 경우 상당히 드물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액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이빨 치료를 좀 크게 해야 된다, 가령 뭐 이렇게 새로운 이빨을 껴 넣어야 된다, 이런 거 할 때는 한국에 가서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기 값을 고려해도 한국 가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 라는 이제 경우를 많이 봐서, 주로 한국 가서 많이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이 이빨 관련 비용은 진짜 그 보험이 없으면은 거의 뭐 엄두도 내기 힘들 정도로 이 이빨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무상 의료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이 치아 관련해서는 커버가 안 되고,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 이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소에 관리를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이 문제가 적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필수 의료는 아닌 걸로 해서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게 어떤 이제 어린 아이가 이빨 관리 안 해가지고 이빨이 전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 다 막 갈색으로 돼 있고 그 사진을 두고 어떤 사진 기자가 찍어가지고서는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논의가 되는 걸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들은 뭐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은 아마 지금 무료로 치과 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 그거는 대부분 본인의 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그런 사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이제 비용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경우로는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라고 치면은 의사를 이제 아이를 만날 때 여러 번 보게 되고 초음파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병원 내에서 이제 다 발생을 하는 거고 헬스카드 보여주고 등록을 하고 진찰을 받고 아니면 초음파 하고 그리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이거는 또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약간 종합병원 스타일의 병원 아니면 워크인 클리닉 이런 식으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이게 엄청 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치과 치료도 결국엔 발생을 하는 거고 결국엔 약도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의료보험제도가 참 이게 무상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중병이 걸리면은 또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그런 보험을 들잖아요. 무슨 뭐 암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을 드는데 캐나다에서는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고 물론 개인적으로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 뭐랄까 원래 있는 거에 약간 좀 더 이렇게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들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암이 이제 걸렸다 물론 뭐 걸리면 안 되겠지만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희귀한 타입의 그런 뭐 의료 그 치료법이 아직 인정받지 못한 치료법이다 뭐 이런 특이한 상황 아니면 대부분은 다 이제 커버가 병원 내에서 하는 건 되거든요. 예.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세금을 많이 내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뭐 한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병원 관련된 큰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약간 마음의 안정 같은 게 좀 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모든 게 다 공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값이나 아니면은 뭐 치과 관련 뭐 분야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이렇게 디테일을 잘 알고 계시고 본인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무상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의 무상의료, 캐나다의 병원비는 정말 공짜인가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봤는데 공짜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의료비가 아니라 병원비가 공짜라는 거를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예,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커멘트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